지방방송 끄자. 당신의 상상을 음악으로. 안녕하세요, 이미지 뮤직의 뀨무입니다. 오늘은 홈 레코딩, MR 녹음을 하기 위해서 어떤 장비들이 필요한지, 또 음악 프로그램들에서 어떻게 세팅하면 녹음하실 때 프로 스튜디오 같이 좋은 소리로 듣고 관리할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그렇게 녹음한 음악을 mp3 파일화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기 위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홈 레코딩 영상은 로직, 큐베이스, 프로툴, FL 스튜디오, 에이블톤 라이브, 스튜디오 1까지 시퀀서별로 모두 업로드 해드릴 테니 본인의 시퀀서에 맞춰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홈 레코딩에 필요한 장비들부터 모두 알아봅시다. 가장 먼저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맥, 윈도우 컴퓨터 중 본인에게 편한 컴퓨터를 구비하시면 됩니다. 단 로직은 맥에서만 실행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은 오디오 인터페이스입니다. 앨범 녹음 정도의 퀄리티가 아닌 홈 레코딩을 위주로 할 것이라면 저가형 10에서 30만원 정도의 인터페이스를 구비해주시면 충분히 사용 가능합니다. 단, 다음에 설명할 마이크 중 콘덴서 마이크를 사실 분들은 팬텀 파워가 지원 가능한 인터페이스를 구매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마이크입니다. 마이크는 크게 다이나믹과 콘덴서 마이크가 있는데 가능하다면 콘덴서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유는 콘덴서가 깊이감 있게 녹음을 받아줍니다. 다이나믹 마이크를 쓰셔야 하는 분들은 녹음 시 주변 소음이 많거나 룸에서 소리가 많이 울리는 분들이 구매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헤드폰입니다. 헤드폰은 녹음하실 분들이 절대 사지 마셔야 할 헤드폰이 있는데요. 바로 오픈형 헤드폰입니다. 세미 오픈형 헤드폰도 그닥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반드시 밀폐형 헤드폰을 구비해주시면 좋습니다. 또 녹음 시 오랜 시간 장착하고 있어야 되니 귀의 피로감 등을 고려하셔서 구매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프라인 샵에서 꼭 직접 들어보시고 착용해보시고 사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케이블입니다. 현재까지 말씀드린 장비엔 별도 케이블이 총 1개만 필요합니다. 마이크와 인터페이스가 연결될 케이블만 있으면 됩니다. 마이크는 케이블로는 거의 캐논 케이블, XLR이라고 부르는 암수 케이블이 필요합니다. 마이크를 구매하셔도 이 케이블은 따로 오지 않으니 구매를 꼭 따로 해주셔야 합니다. 스피커를 같이 구매하실 분들은 스피커의 종류에 따라 추가적으로 케이블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마이크 스탠드입니다. 말 그대로 마이크를 세워서 고정해 놓는 장비입니다. 탁상형 스탠드와 바닥부터 세워놓는 T자형 스탠드 등이 있으니 본인의 작업 환경에 맞는 걸로 구매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팝 필터입니다. 팝 필터는 치차름 또는 팝 노이즈를 방지해주는 장비로서 소리가 좀 더 깔끔하고 정제되게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입니다. 참고로 앞서 말씀드렸지만 모니터링 스피커를 구매하실 분들은 인터페이스와 스피커를 연결할 별도 2개의 케이블을 같이 구매해주시면 됩니다. 이번 영상은 로직을 기반으로 홈 레코딩, MR 녹음을 활용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로직을 키시고 빈 프로젝트를 만들어줍니다. 만들어줄 때 또 한 가지 팁은 디테일 창이 원래는 접혀 있어요. 열어서 샘플레이트를 48로 설정해 주시면 좀 더 안정적이고 좋은 음향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일단 프로젝트를 만들어 줄게요. 녹음을 해야 되니 오디오 트랙을 만들고 본인이 쓰시는 마이크 채널을 입력합니다. 저는 마이크가 현재 5번 채널이라 인풋을 5번으로 설정을 할게요. 먼저 다이나믹 마이크를 쓰시는 분들은 그냥 레벨을 올리시면 되고 저처럼 콘덴서 마이크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팬텀 파워를 먼저 키셔야 합니다. 이후 인풋 레벨을 잘 정하셔야 되는데 지금 정하는 인풋 레벨은 잘못 정하게 되면 추후에 돌릴 수가 없는 레벨이라 소리가 찢어지고 안 좋게 변형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맞추셔야 되는 거냐면 인풋 레벨을 올리고 내리면서 노래를 불러봤을 때 가장 소리가 크거나 높은 곳에서도 로직 미터가 여유가 생기도록 잡아주시면 좋습니다. 참고로 인터페이스마다 인풋 레벨을 정하는 곳들이 다 달라요. 저는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은 아마 돌리는 버튼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 본인의 인터페이스에 맞게 설정하시면서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녹음 시 적절한 보컬의 위치는 팝 필터를 제외한 마이크와 EV 거리가 약 10에서 20cm 정도입니다. 이렇게 마이크 인풋 레벨에 대한 설정이 끝나셨으면 트랙을 여러 개 만들어줍니다. 마이크 인풋은 무조건 하나만 켜주시고요. 하울링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트랙을 여러 개 만들어주는 이유는 오버랩 등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파트별로 나눠놓기도 편하기 때문에 트랙을 좀 여러 개 만들어줍니다. 네이밍도 잘 해주시면 추후의 데이터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이제 X를 눌러서 믹서 창을 열고 트랙들을 그룹화 해줍니다. 이 이유는 트랙들의 레벨이나
플러그인을 편하게 한 번에 컨트롤하기 위함입니다. 물론 그룹화 이후에 개별 컨트롤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오디오 트랙들의 아웃풋이 버스 1번, 옥스 트랙의 인풋이 버스 1번이므로 오디오 트랙에서 나와서 스테레오 아웃, 스피커로 가는 게 아닌 옥스 트랙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옥스 트랙에 EQ를 걸어줘 볼 건데 보컬에서 굳이 잘 쓰지 않는 아래 대역대는 좀 깎아주고 강조 대역대를 좀 부스트해줘서 청량감을 얻어봅시다. 다음은 컴프레서입니다. 컴프레서는 일반적으로 EQ보다 사용하기가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EQ는 고정적으로 셋업을 해놓아도 되는데 컴프레서는 레벨 정도에 따라서 매번 세팅값을 바꿔서 사용해야 하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위에 보이시는 미터를 보시면서 적당히 걸 땐 미터가 3 이하로, 좀 과하게 컴프레싱이 필요하실 땐 3도 그 이상으로 거시면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보컬의 최종 레벨도 정해줍니다. 작다면 게인을 키워주고 크다면 게인을 줄여줍시다. 오토 게인은 끄신 상태에서 조절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샌드라는 걸로 리버브를 걸어보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지금 위에 리버브가 떠 있었지만 만약 최근 사용하신 리스트에 스페이스 디자이너가 없으시다면 아래 목록의 리버브에서 스페이스 디자이너를 찾아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돌리고 있는 작은 동그라미를 통해 리버브의 양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아까 컴프레서에서 레벨을 올리고 나서 레벨이 너무 커진 관계로 다시 옥스 트랙에서 레벨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옥스 트랙이 믹서 창에서 밖에 보이질 않으니까 불편하죠. 그러니 여기 오토메이션 리드 전원 버튼을 한번 클릭해 주시면 옥스 트랙이 어레인지 뷰에서도 보이게 됩니다. 네이밍도 해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놓은 기본 세팅을 우리가 녹음이 있을 때마다 계속 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저장을 해놓아야 되는데 이게 프로젝트 저장이 아닌 템플릿 저장, 양식 저장으로 해두게 되면 내가 뭐 1번 곡을 녹음하고 또 나중에 2번 곡, 3번 곡을 녹음할 때도 계속해서 이 양식을 써먹을 수 있겠죠. 이제 템플릿 저장을 해놓았으니 프로젝트는 따로 저장을 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로직을 키실 때 상단 상태 표시줄에 New From Template을 가셔서 My Template, 아까 저희가 만들어 놓고 저장해 놓은 레코딩 템플릿이 생기게 됐습니다.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고 원하시는 MR을 다운받아 줍니다. 저는 전에 AI 대결 때 만들었던 MR로 사용하겠습니다. 현재 소리를 들어봤는데 MR의 소리가 너무 커서 목소리가 작게 들립니다. 이때 현재 아래 믹서 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마스터 레벨에서는 빨간색 경고가 들어오고 있으니 보컬의 레벨을 올리면 더 소리가 망가지겠죠. 그러니 MR 레벨을 낮춰서 보컬과의 상대 밸런스를 맞춰줍니다. 마스터 레벨에서도 여유가 있죠. 정상적으로 소리들이 모두 망가지지 않고 좋게 나온다는 신호입니다. 참고로 저는 현재 레코딩 트랙에 리전을 그냥 뒀는데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추후에 여러분들이 MR 녹음을 하실 땐 아래로 리전들을 옮기면서 차곡차곡 쌓아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녹음을 마쳤다고 가정하고 커맨드 S를 눌러 프로젝트 저장을 해주도록 합니다. 사실 제가 작업이 끝나고 프로젝트 저장을 말씀드렸지만 프로젝트 저장은 작업 시작 이전에 미리 정해놓고 저장해 주시고 또 작업 중에도 커맨드 S를 생활화하셔서 계속해서 저장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하고 좋습니다. 또 제가 영상에는 저장 시에 폴더가 선택되어 있는데 패키지를 좀 더 추천드립니다. 이유는 파일이 좀 더 간소화돼서 관리하기 편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 현재 프로젝트는 저장이 된 상태고 최종적으로 쓸 mp3 같은 음악 파일을 만들어 봅시다. X를 눌러 믹서 창을 다시 열고 리미터를 걸어줍니다. 이 리미터를 거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냥 여기서 mp3 파일을 만들게 되면 다른 음악에 비해 소리가 작게 들릴 거예요. 그걸 일반적인 음악에 맞게 크게 만들어주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레벨을 올리실 때에는 리덕션 레벨이라는 걸 보시면서 올리시면 됩니다. 제가 추천하는 정도의 리덕션 값은 노래의 레벨이 큰 파트에서 재생해 보시면서 리덕션이 7을 넘어가지 않게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이상 넘어가게 되면 소리가 많이 둔탁해지고 뭉개지게 됩니다. 현재 걸려있는 리미터는 마스터 스트립이라는 곳에 걸려있는 거라 서밍이 되어 있는 트랙에서는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 현재 서밍이 걸리지 않는 MR 트랙을 보면 마스터 스트립에 리미터가 걸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여지는 것만 이런 거지 마스터 스트립에 걸린 리미터는 MR과 보컬에 둘 다 걸린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mp3화 시킬 부분을 정해야 되는데 로직에서는 커맨드 U를 누르게 되면 제가 잡은 리전의 길이만큼 사이클의 앞뒤가 설정이 되고 그게 mp3 파일의 시작점 끝점으로 설정이 됩니다. 이렇게 범위를 정하고 커맨드 B를 누르시면 바운스 셋업 창이 뜹니다. 현재는 웨이브 파일을 만들 게 아니니 웨이브는 체크 해제해 주시고 mp3를 클릭. 세부 설정이 뜨는데 저와 똑같이 로직의 기능을 최대한 활용해 높은 음질로 설정해 주시도록 합시다. OK를 누르시고 원하시는 위치에 저장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프로젝트와 mp3 파일이 따로 저장되어서 언제든 나중에 수정하거나 다시 파일이 필요할 때 불러올 수 있는 프로젝트 mp3 파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녹음에 필요한 장비, 템플릿, 그리고 로직으로 해보는 기초 녹음까지 배워봤어요. 녹음을 하시기에 필수적이고 좋은 스킬들이니 익혀두셔서 음악 활동에 오래 적극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큐베이스를 키시고 빈 프로젝트를 만들어줍니다. 큐베이스는 다른 시퀀서와는 좀 다르게 세이브를 2번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추천드리는 건 번거롭더라도 항상 오디오 경로와 프로젝트 경로를 맞춰주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애초에 프로젝트를 만드실 때 From for Project Location을 정하셔서 미리 폴더를 만들고 프로젝트 저장 시에도 그 폴더를 지정해 주신다면 추후 오디오 미싱 등의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 녹음을 해야 되니 오디오 트랙을 만들고 본인이 쓰시는 마이크 채널을 입력합니다. 저는 마이크가 현재 5번 채널이라 인풋을 5번으로 설정을 할게요. 여러분들은 거의 대부분 1번 채널, 기본적으로는 인풋 레프트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먼저 다이내믹 마이크를 쓰시는 분들은 그냥 레벨을 올리시면 되고, 저처럼 콘덴서 마이크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팬텀 파워를 먼저 키셔야 합니다. 이후 인풋 레벨을 잘 정하셔야 되는데, 지금 정하는 인풋 레벨은 잘못 정하게 되면 추후에 돌릴 수가 없는 레벨이라 소리가 찢어지고 안 좋게 변형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맞추셔야 되는 거냐면, 인풋 레벨을 올리고 내리면서 노래를 불러봤을 때 가장 소리가 크거나 높은 곳에서도 큐베이스 비터가 여유가 생기도록 잡아주시면 좋습니다. 참고로 인터페이스마다 인풋 레벨을 정하는 곳들이 다 달라요. 저는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은 아마 돌리는 버튼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 본인의 인터페이스에 맞게 설정하시면서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녹음 시 적절한 보컬의 위치는 팝필터를 제외한 마이크와 입의 거리가 약 10에서 20cm 정도입니다. 이렇게 마이크 인풋 레벨에 대한 설정이 끝나셨으면 트랙을 여러 개 만들어줍니다. 마이크 인풋은 무조건 하나만 켜주시고요. 하울링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트랙을 여러 개 만들어주는 이유는 오버랩 등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파트별로 나눠놓기도 편하기 때문에 트랙을 좀 여러 개 만들어줍니다. 네이밍도 잘 해주시면 추후에 데이터 관리가 잘 됩니다. 이제 그룹 트랙을 만들어줍니다. 이후 만들어 놓은 오디오 트랙들을 잡고 F3번 믹서 창을 연 뒤 라우팅을 누르고 옵션, 쉬프트를 누르고 오디오 트랙들을 그룹화해 줍니다. 이 이유는 트랙들의 레벨이나 플러그인을 편하게 한 번에 컨트롤하기 위함입니다. 물론 그룹화 이후에 개별 컨트롤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오디오 트랙들의 아웃풋이 그룹 1번이므로 오디오 트랙에서 나와서 스테레오 아웃이 아닌 그룹 트랙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룹 트랙에 EQ를 걸어줘 볼 건데, 보컬에서 굳이 잘 쓰지 않는 아래 대역대는 좀 깎아주고 강조 대역대를 좀 부스트해줘서 청량감을 얻어봅시다. 다음은 컴프레서인데, 컴프레서는 일반적으로 EQ보다 사용하기가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EQ는 고정적으로 셋업을 해놓아도 되는데, 컴프레서는 레벨 정도에 따라서 매번 세팅 값을 바꿔서 사용해야 하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위에 보이시는 미터를 보시면서 적당히 걸 땐 리덕션 미터가 3 이하로, 대신 좀 과하게 컴프레싱이 필요하실 땐 3, 또 그 이상으로 거시면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보컬의 최종 레벨도 정해줍니다. 작다면 게인을 키워주고 크다면 게인을 줄여줍시다. 오토 게인은 끄신 상태에서 조절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FX 트랙을 만들고 샌드로 리버브를 걸어보겠습니다. 리버브는 어떤 걸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미터를 통해 리버브의 양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아까 컴프레서에서 레벨을 올리고 나서 레벨이 너무 커진 관계로 다시 옥스 트랙에서 레벨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은 기본 세팅을 우리가 녹음이 있을 때마다 계속 만들기는 번거롭잖아요. 그러니까 저장을 해놓아야 되는데, 이걸 템플릿 저장으로 해두게 되면 내가 이번 곡을 녹음하고 또 나중에 다른 곡들을 녹음할 때도 계속해서 이 양식을 쓸 수 있습니다. 즉, 템플릿 저장을 해주도록 합니다. 이제 템플릿 저장을 해놓았으니 프로젝트는 따로 저장을 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큐베이스를 키실 때 상단 상태 표시줄 모어 탭에 아까 저희가 만들고 저장해 놓은 레코딩 템플릿이 생겼습니다.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고 원하시는 MR을 다운받아 줍니다. 저는 전에 AI 대결 때 만들었었던 MR로 사용하겠습니다. 현재 소리를 들어봤는데 MR의 소리가 너무 커서 목소리가 작게 들립니다. 이때 현재 아래 믹서 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스터 레벨에서는 빨간색 경고가 들어오고 있으니 보컬의 레벨을 올리면 더 소리가 망가지겠죠. 그러니 MR 레벨을 낮춰서 보컬과의 상대 밸런스를 맞춰줍니다. 마스터 레벨에서도 여유가 있죠. 정상적으로 소리들이 모두 망가지지 않고 좋게 나온다는 신호입니다. 참고로 저는 현재 레코딩 트랙에 리전을 그냥 뒀는데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추후에 여러분들이 녹음을 하실 땐 녹음을 하시고 아래로 리전들을 옮기면서 차곡차곡 쌓아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녹음을 마쳤다고 가정하고 커맨드 S를 눌러 프로젝트 저장을 해주도록 합니다. 사실 제가 작업이 끝나고 프로젝트 저장을 말씀드렸지만 프로젝트 저장은 작업 시작 이전에 미리 저장해놓고 또 작업 중에도 커맨드 S를 사용하셔서 계속해서 저장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하고 좋습니다. 자, 현재 프로젝트는 저장이 된 상태고 최종적으로 쓸 mp3 같은 음악 파일을 만들어 봅시다. F3을 눌러 믹서 창을 다시 열고 마스터 스트립에 리미터를 걸어줍니다. 이 리미터를 거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냥 여기서 mp3 파일을 만들게 되면 다른 음악에 비해 소리가 작게 들릴 거예요. 그걸 일반적인 음악에 맞게 크게 만들어주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레벨을 올리실 때에는 리덕션 레벨이라는 걸 보시면서 올리시면 됩니다. 제가 추천하는 정도의 리덕션 값은 노래의 레벨이 큰 파트에서 재생해 보시면서 리덕션이 7을 넘어가지 않게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이상 넘어가게 되면 소리가 많이 둔탁해지고 뭉개지게 됩니다. 마스터 스트립에 걸린 리미터는 MR과 보컬에 둘 다 걸린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mp3화 시킬 부분을 정해야 되는데 루프 레인지로 시작점과 끝점을 설정해 줍니다. 이렇게 범위를 정하고 파일, 익스포트에 가셔서 오디오 믹스다운을 누르시면 익스포트 셋업 창이 뜹니다. 저와 똑같이 큐베이스의 기능을 최대한 활용해 높은 음질로 설정해 주시도록 합니다. 원하시는 위치를 정하신 뒤 저장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프로젝트와 mp3 파일이 따로 저장되어서 언제든 나중에 수정하거나 다시 파일이 필요할 때 불러올 수 있는 프로젝트 mp3 파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녹음에 필요한 장비, 템플릿, 그리고 큐베이스로 해보는 기초 녹음까지 배워봤어요. 녹음을 하시기에 필수적이고 좋은 스킬들이니 익혀두셔서 음악 활동에 오래 적극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프로토를 켜시고 빈 프로젝트를 만들어줍니다. 만들어줄 때 한 가지 팁은 샘플레이트를 48로 설정해 주시면 좀 더 안정적이고 좋은 음향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일단 프로젝트를 만들어 줄게요. 녹음을 해야 되니 오디오 트랙을 만들고 본인이 쓰시는 마이크 채널을 입력합니다. 저는 마이크가 현재 5번 채널이라 인풋을 5번으로 설정을 할게요. 여러분들은 거의 대부분 1번 채널로 세팅되어 있을 겁니다. 먼저 다이내믹 마이크를 쓰시는 분들은 그냥 레벨을 올리시면 되고 저처럼 콘덴서 마이크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팬텀 파워를 먼저 키셔야 합니다. 이후 인풋 레벨을 잘 정하셔야 되는데 지금 정하는 인풋 레벨은 잘못 정하게 되면 추후에 돌릴 수가 없는 레벨이라 소리가 찢어지고 안 좋게 변형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맞추셔야 되는 거냐면 인풋 레벨을 올리고 내리면서 노래를 불러왔을 때 가장 소리가 크거나 높은 곳에서도 프로툴 미터가 여유가 생기도록 잡아주시면 좋습니다. 참고로 인터페이스마다 인풋 레벨을 정하는 곳들이 다 달라요. 저는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은 아마 돌리는 버튼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 본인의 인터페이스에 맞게 설정하시면서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녹음 시 적절한 보컬의 위치는 팝필터를 제외한 마이크와 입의 거리가 약 10에서 20cm 정도입니다. 이렇게 마이크 인풋 레벨에 대한 설정이 끝나셨으면 트랙을 여러 개 만들어 줍니다. 마이크 인풋은 무조건 하나만 켜주시고요. 하울링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트랙을 여러 개 만들어주는 이유는 오버랩 등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파트별로 나눠놓기도 편하기 때문에 트랙을 좀 여러 개 만들어줍니다. 네이밍도 잘 해주시면 추후에 데이터 관리가 잘 됩니다. 이제 트랙들을 그룹화해줍니다. 이 이유는 트랙들의 레벨이나 플러그인을 편하게 한 번에 컨트롤하기 위함입니다. 물론 그룹화 이후에 개별 컨트롤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오디오 트랙들의 아웃풋이 버스 21, 22, 옥스 트랙의 인풋이 버스 21, 22이므로 오디오 트랙에서 나와서 스테레오 아웃이 아닌 옥스 트랙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서 버스 번호는 아무거나 써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옥스 트랙에 EQ를 걸어줘 볼 건데 보컬에서 굳이 잘 쓰지 않는 아래 대역대는 좀 깎아주고 강조 대역대를 좀 부스트해줘서 청량감을 얻어봅시다. 다음은 컴프레서인데 컴프레서는 일반적으로 EQ보다 사용하기가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EQ는 고정적으로 셋업을 해놓아도 되는데 컴프레서는 레벨 정도에 따라서 매번 세팅 값을 바꿔서 사용해야 하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위에 보이시는 미터를 보시면서 적당히 걸 땐 리덕션 미터가 3 이하로, 대신 좀 과하게 컴프레싱이 필요하실 땐 3 또 그 이상으로 거시면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보컬의 최종 레벨도 정해줍니다. 작다면 게인을 키워주고 크다면 게인을 줄여줍시다. 다음은 샌드로 리버브를 걸어보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지금 디버브를 사용했지만 다른 리버브를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샌드 트랙을 클릭 후 현재 올리고 있는 노브를 통해 리버브의 양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놓은 기본 세팅을 우리가 녹음이 있을 때마다 계속 만들기는 번거롭잖아요. 그러니까 저장을 해놓아야 되는데 이걸 템플릿 저장으로 해두게 되면 내가 이번 곡을 녹음하고 또 나중에 다른 곡들을 녹음할 때도 계속해서 이 양식을 쓸 수 있습니다. 즉 템플릿 저장을 해주도록 합니다. 이제 템플릿 저장을 해놓았으니 프로젝트는 따로 저장을 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프로툴을 키실 때 상단 상태 표시줄에 Create from Template을 가셔서 My Template, 아까 저희가 만들고 저장해 놓은 레코딩 템플릿이 생겼습니다. 이제 샘플레이트와 경로를 잘 지정해 프로젝트를 만들고 원하시는 MR을 다운받아 줍니다. 저는 전에 AA 대결 때 만들었었던 MR로 사용하겠습니다. 현재 소리를 들어봤는데 MR의 소리가 너무 커서 목소리가 작게 들립니다. 그럴 땐 마스터 트랙을 만들어 주시고 미터를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마스터 레벨에서는 빨간색 경고가 들어오고 있으니 보컬의 레벨을 올리면 더 소리가 망가지겠죠. 그러니 MR 레벨을 낮춰서 보컬과의 상대 밸런스를 맞춰줍니다. 마스터 레벨에서도 여유가 있죠. 정상적으로 소리들이 모두 망가지지 않고 좋게 나온다는 신호입니다. 참고로 저는 현재 레코딩 트랙에 리전을 그냥 뒀는데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추후에 여러분들이 녹음을 하실 땐 녹음을 하시고 아래로 레전드를 옮기면서 차곡차곡 쌓아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옮기실 땐 컨트롤을 누르고 옮기시면 레전 위치가 고정이 돼서 옮겨집니다. 이렇게 녹음을 마쳤다고 가정하고 커맨드 S를 눌러 프로젝트 저장을 해주도록 합니다. 사실 제가 작업이 끝나고 프로젝트 저장을 말씀드렸지만 프로젝트 저장은 작업 시작 이전에 미리 정해놓고 저장해 주시고 또 작업 중에도 커맨드 S를 생활화하셔서 계속해서 저장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하고 좋습니다. 자, 현재 프로젝트는 저장이 된 상태고 최종적으로 쓸 mp3 같은 음악 파일을 만들어 봅시다. 먼저 마스터 스트립에 리미터를 걸어 줍시다. 이 리미터를 거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냥 여기서 mp3 파일을 만들게 되면 다른 음악에 비해 소리가 작게 들릴 거예요. 그걸 일반적인 음악에 맞게 크게 만들어주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레벨을 올리실 때에는 리덕션 레벨이라는 걸 보시면서 올리시면 됩니다. 제가 추천하는 정도의 리덕션 값은 노래의 레벨이 큰 파트에서 재생해 보시면서 리덕션이 7을 넘어가지 않게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이상 넘어가게 되면 소리가 많이 둔탁해지고 뭉개지게 됩니다. 마스터 스트립에 걸린 리미터는 MR과 보컬에 둘 다 걸린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mp3와 시킬 부분을 정해야 되는데 프로툴에서는 셀렉션으로 앞뒤 설정을 하시면 되고 리전을 하나 정해서 렌더로 길이를 정해 놓으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 리전 길이가 mp3 파일의 시작점, 끝점으로 설정이 됩니다. 이렇게 범위를 정하고 파일로 들어가셔서 바운스 믹스를 누르시면 바운스 셋업 창이 뜹니다. 현재는 웨이브 파일을 만들 게 아니니 mp3를 클릭해 주시고 저장 경로를 여기 아래 Choose 버튼으로 정하도록 합시다. 똑같이 설정해 주시고 OK를 누르시면 저장이 됩니다. 이렇게 프로젝트와 mp3 파일이 따로 저장되어서 언제든 나중에 수정하거나 다시 파일이 필요할 때 불러올 수 있는 프로젝트 mp3 파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녹음에 필요한 장비, 템플릿, 그리고 프로툴로 해보는 기초 녹음까지 배워봤어요. 녹음을 하시기에 필수적이고 좋은 스킬들이니 익혀두셔서 음악 활동에 오래 적극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에이블톤을 켜줍니다. 만들어주시고 또 한 가지 팁은 설정창을 열어서 샘플레이트를 4팔로 먼저 설정해주시면 좀 더 안정적이고 좋은 음량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녹음을 해야 되니 오디오 트랙만 남기고 본인이 쓰시는 마이크 채널을 입력합니다. 저는 마이크가 현재 5번 채널이라 인풋을 5번으로 설정을 할게요. 여러분들은 거의 대부분 1번 채널로 되어 있을 겁니다. 먼저 다이나믹 마이크를 쓰시는 분들은 그냥 레벨을 올리시면 되고 저처럼 콘덴서 마이크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팬텀 파워를 먼저 키셔야 합니다. 이후 인풋 레벨을 잘 정하셔야 되는데 지금 정하는 인풋 레벨은 잘못 정하게 되면 추후에 돌릴 수가 없는 레벨이라 소리가 찢어지고 안 좋게 변형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맞추셔야 되는 거냐면 인풋 레벨을 올리고 내리면서 노래를 불러봤을 때 가장 소리가 크거나 높은 곳에서도 에이블톤 미터가 여유가 생기도록 잡아주시면 좋습니다. 참고로 인터페이스마다 인풋 레벨을 정하는 곳들이 다 달라요. 저는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은 아마 돌리는 버튼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 본인의 인터페이스에 맞게 설정하시면서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녹음 시 적절한 보컬의 위치는 팝필터를 제외한 마이크와 입의 거리가 약 10에서 20cm 정도입니다. 이렇게 마이크 인풋 레벨에 대한 설정이 끝나셨으면 트랙을 여러 개 만들어 줍니다. 마이크 인풋은 무조건 하나만 켜주시고요. 하울링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트랙을 여러 개 만들어주는 이유는 오버랩 등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파트별로 나눠놓기도 편하기 때문에 트랙을 좀 여러 개 만들어줍니다. 네이밍도 잘 해주시면 추후에 데이터 관리가 잘 되고요. 이제 만든 트랙들을 잡고 그룹화해줍니다. 이 이유는 트랙들의 레벨이나 플러그인을 편하게 한 번에 컨트롤하기 위함입니다. 물론 그룹화 이후에 개별 컨트롤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오디오 트랙들의 아웃풋을 센스 온리로 현재 억스가 A번이므로 A번의 레벨을 모두 올려줍니다. 이제 이렇게 만든 오디오 트랙들은 스피커가 아닌 억스 트랙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억스 트랙에 EQ를 걸어줘 볼 건데 보컬에서 굳이 잘 쓰지 않는 아래 대역대는 좀 깎아주고 강조 대역대를 좀 부스트해줘서 청량감을 얻어봅시다. 다음은 컴프레서인데 컴프레서는 일반적으로 EQ보다 사용하기가 까다롭습니다. 왜냐면 EQ는 고정적으로 셋업을 해놓아도 되는데 컴프레서는 레벨 정도에 따라서 매번 세팅값을 바꿔서 사용해야 하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위에 보이시는 미터를 보시면서 적당히 걸 땐 리덕션 미터가 3 이하로, 대신 좀 과하게 컴프레싱이 필요하실 땐 3 또 그 이상으로 거시면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보컬의 최종 레벨도 정해줍시다. 작다면 게인을 키워주고 크다면 게인을 줄여줍시다. 오토 게인은 끄신 상태에서 조절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B억스로 리버브를 걸어보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일단 기본 가장 위에 있는 리버브를 쓴 건데 들어보시고 취향에 맞는 리버브를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에이블톤에서는 이렇게 억스에 샌딩을 하셨다면 필수적으로 오른쪽 버튼을 눌러 어네이블 시켜줍니다. 지금 만지고 있는 미터로 리버브의 양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아까 컴프레서에서 레벨을 올리고 나서 레벨이 너무 커진 관계로 다시 억스에서 레벨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은 기본 세팅을 우리가 녹음이 있을 때마다 계속 만들기 번거롭잖아요. 그러니까 저장을 해놓아야 되는데 이걸 템플릿 저장으로 해두게 되면 내가 뭐 이번 곡을 녹음하고 또 나중에 다른 곡들을 녹음할 때도 계속해서 이 양식을 쓸 수 있습니다. 즉 템플릿 저장을 해주도록 합니다. 이제 템플릿 저장을 해놓았으니 프로젝트는 따로 저장을 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에이블톤을 다시 껐다 켜도 왼쪽 콜렉션에서 유저 라이브러리를 보시면 아까 저희가 만들고 저장해 놓은 레코딩 템플릿이 생겼습니다. 이제 커맨드 S를 눌러 프로젝트를 저장하고 원하시는 MR을 다운받아 줍니다. 저는 전에 AI 대결 때 만들었던 MR로 사용하겠습니다. 현재 소리를 들어봤는데 MR의 소리가 너무 커서 목소리가 작게 들립니다. 이때 아래 미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마스터 레벨에서는 빨간색 경고가 들어오고 있으니 보컬의 레벨을 올리면 더 소리가 망가지겠죠. 그러니 MR의 레벨을 낮춰서 보컬과의 상대 밸런스를 맞춰줍니다. 마스터 레벨에서도 여유가 있죠. 정상적으로 소리들이 모두 망가지지 않고 좋게 나온다는 신호입니다. 추후에 여러분들이 녹음을 하실 땐 녹음을 하시고 아래로 레전드를 옮기면서 차곡차곡 쌓아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옮기실 땐 커맨드를 누르고 옮기시면 레전 위치가 고정이 됩니다. 이렇게 녹음을 마쳤다고 가정하고 커맨드 S를 눌러 프로젝트 저장을 해주도록 합니다. 사실 제가 작업이 끝나고 프로젝트 저장을 말씀드렸지만 프로젝트 저장은 작업 시작 이전에 미리 정해놓고 저장해주시고 또 작업 중에도 커맨드 S를 생활화하셔서 계속해서 저장해주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하고 좋습니다. 자, 현재 프로젝트는 저장이 된 상태고 최종적으로 쓸 mp3 같은 음악 파일을 만들어 봅시다. 마스터 트랙을 선택하고 리미터를 걸어줍니다. 이 리미터를 거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냥 여기서 mp3 파일을 만들게 되면 다른 음악에 비해 소리가 작게 들릴 거예요. 그걸 일반적인 음악에 맞게 크게 만들어주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레벨을 올리실 때는 리덕션 레벨이라는 걸 보시면서 올리시면 됩니다. 제가 추천하는 정도의 리덕션 값은 노래의 레벨이 큰 파트에서 재생해 보시면서 리덕션이 7을 넘어가지 않게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이상 넘어가게 되면 소리가 많이 둔탁해지고 뭉개지게 됩니다. 현재 걸려있는 리미터는 마스터 스트립이라는 곳에 걸려있는 겁니다. 걸린 리미터는 MR과 보컬에 둘 다 걸린 상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mp3와 시킬 부분을 정해야 되는데 에이블톤에서는 원하시는 구간만큼 잡고 커맨드 L을 누르게 되면 제가 잡은 셀렉션의 루프가 설정이 되고 그게 mp3 파일의 시작점 끝점으로 설정이 됩니다. 이렇게 범위를 정하고 커맨드 Shift R을 누르면 바운스 셋업 창이 뜹니다. 현재는 웨이브 파일을 만들 게 아니니 PCM은 체크 해제해 주시고 인코더 mp3를 클릭, 익스포트를 누르시고 원하시는 위치에 저장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프로젝트와 mp3 파일이 따로 저장되어서 언제든 나중에 수정하거나 다시 파일이 필요할 때 불러올 수 있는 프로젝트 mp3 파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녹음에 필요한 장비, 템플릿, 그리고 에이블톤으로 해보는 기초 녹음까지 배워봤어요. 녹음을 하시기에 필수적이고 좋은 스킬들이니 익혀두셔서 음악 활동에 오래 적극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FL 스튜디오 빔 프로젝트를 켜줍시다. 켜주고 나서 한 가지 팁은 상단 옵션 오디오 세팅스에 들어가서 샘플 레이트를 48로 설정해 주시면 좀 더 안정적이고 좋은 음향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녹음을 해야 되니 F9를 눌러 믹서를 열고 쓸 채널들에 먼저 네이밍을 해주고 트랙에 라우팅 해줍니다. 이후 다시 믹서 창을 열어 마이크를 설정해 줍니다. 저는 마이크가 현재 5번 채널이라 인풋을 5번으로 설정을 했지만 여러분들은 거의 대부분 1번으로 설정되어 있을 겁니다. 먼저 다이내믹 마이크를 쓰시는 분들은 그냥 레벨을 올리시면 되고, 저처럼 콘덴서 마이크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팬텀 파워를 먼저 키셔야 합니다. 이후 인풋 레벨을 잘 정하셔야 되는데, 지금 정하는 인풋 레벨은 잘못 정하게 되면 추후에 돌릴 수가 없는 레벨이라 소리가 찢어지고 안 좋게 변형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맞추셔야 되는 거냐면, 인풋 레벨을 올리고 내리면서 노래를 불러봤을 때 가장 소리가 크거나 높은 곳에서도 FL 스튜디오 미터가 여유가 생기도록 잡아주시면 좋습니다. 참고로 인터페이스마다 인풋 레벨을 정하는 곳들이 다 달라요. 저는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은 아마 돌리는 버튼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 본인의 인터페이스에 맞게 설정하시면서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녹음 시 적절한 보컬의 위치는 팝필터를 제외한 마이크와 입의 거리가 약 10에서 20cm 정도입니다. 이제 트랙을 서밍화 해줄 겁니다. F9번을 눌러 믹서 창을 열고 네이밍을 복스 썸이라고 정해준 뒤 오디오 트랙들의 마스터 라우팅은 제거하고 복스 썸으로 연결, 그룹화 해줍니다. 이 이유는 트랙들의 레벨이나 플러그인을 편하게 한 번에 컨트롤하기 위함입니다. 물론 그룹화 이후에 개별 컨트롤도 가능합니다. 또 보기 좋게 오른쪽에 아예 고정도 시켜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레코딩 트랙과 오디오 트랙들의 아웃풋이 스테레오 아웃이 아닌 복스 썸으로 가게 됩니다. 이제 서밍 트랙에 EQ를 걸어줄 건데, 보컬에서 굳이 잘 쓰지 않는 아래 대역대는 좀 깎아주고 강조 대역대를 좀 부스트해줘서 청량감을 얻어봅시다. 다음은 컴프레서인데, FL 스튜디오에서는 컴프레서를 FL 스튜디오 내에 깔린 친구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유는 미터가 따로 없어 쓰기가 어려워서입니다. 그래서 멜다 프로덕션 회사의 M 컴프레서라는 걸 썼는데 무료이니 여러분들도 다운받아서 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컴프레서는 일반적으로 EQ보다 사용하기가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EQ는 고정적으로 셋업을 해놓아도 되는데, 컴프레서는 레벨 정도에 따라서 매번 세팅값을 바꿔서 사용해야 하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위에 보이시는 미터를 보시면서 적당히 걸 땐 리덕션 미터가 3 이하로, 대신 좀 과하게 컴프레싱이 필요하실 땐 3 또 그 이상으로 거시면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보컬의 최종 레벨도 정해줍니다. 적다면 게인을 키워주고 크다면 게인을 줄여줍시다. 다음은 FX 트랙을 만들고 샌드로 리버브를 걸어보겠습니다. 리버브는 어떤 걸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라우팅을 해주고 오른쪽에 고정시켜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미터를 통해 리버브의 양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놓은 기본 세팅을 우리가 녹음이 있을 때마다 계속 만들기는 번거롭잖아요. 그러니까 저장을 해놓아야 되는데, 이걸 템플릿 저장으로 해두게 되면 내가 이번 곡을 녹음하고 또 나중에 다른 곡들을 녹음할 때도 계속해서 이 양식을 쓸 수 있습니다. 즉 템플릿 저장을 해주도록 합니다. FL에서는 따로 템플릿 저장이 없어 경로를 찾아서 해줘야 됩니다. 저는 맥을 써서 템플릿 경로가 보여드리는 대로이지만 윈도우의 템플릿 저장 경로도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템플릿 저장을 해놓았으니 프로젝트는 따로 저장을 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FL 스튜디오를 키시고 왼쪽 브라우저나 파일에 New From Template에 템플릿이 생겼습니다.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고 원하시는 MR을 다운받아줍니다. 저는 전에 AI 대결 때 만들었었던 MR로 사용하겠습니다. 현재 소리를 들어봤는데 MR의 소리가 너무 커서 목소리가 작게 들립니다. 이때 현재 아래 믹서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스터 레벨에서는 빨간색 경고가 들어오고 있으니 보컬의 레벨을 올리면 더 소리가 망가지겠죠. 그러니 MR 레벨을 낮춰서 보컬과의 상대 밸런스를 맞춰줍니다. 마스터 레벨에서도 여유가 있죠. 정상적으로 소리들이 모두 망가지지 않고 좋게 나온다는 신호입니다. 참고로 저는 현재 렉 트랙의 리전을 그냥 뒀는데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추후에 여러분들이 녹음을 하실 땐 녹음을 하시고 아래로 리전들을 옮기면서 차곡차곡 쌓아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녹음을 마쳤다고 가정하고 커맨드 S를 눌러 프로젝트 저장을 해주도록 합니다. 사실 제가 작업이 끝나고 프로젝트 저장을 말씀드렸지만 프로젝트 저장은 작업 시작 이전에 미리 정해놓고 저장해 주시고 또 작업 중에도 커맨드 S를 생활화하셔서 계속해서 저장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하고 좋습니다.
자, 현재 프로젝트는 저장이 된 상태고 최종적으로 쓸 mp3 같은 음악 파일을 만들어 봅시다. F9를 눌러 믹서 창을 다시 열고 마스터 스트립에 리미터를 걸어줍니다. 이 리미터를 거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냥 여기서 mp3 파일을 만들게 되면 다른 음악에 비해 소리가 작게 들릴 거예요. 그걸 일반적인 음악에 맞게 크게 만들어주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도 제가 내장 리미터를 쓰지 않을 건데 내장 리미터에는 리덕션 값이라는 걸 볼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물론 다른 플러그인이 없으시다면 쓰셔도 괜찮습니다. 리미터 레벨을 정하실 때에는 리덕션 레벨이라는 걸 보시면서 올리시면 좋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정도의 리덕션 값은 노래의 레벨이 큰 파트에서 재생해 보시면서 리덕션이 7을 넘어가지 않게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이상 넘어가게 되면 소리가 많이 둔탁해지고 뭉개지게 됩니다. 마스터 스트립에 걸린 리미터는 MR과 보컬에 둘 다 걸린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mp3화 시킬 부분을 정해야 되는데 레인지 툴로 시작점과 끝점을 설정해 줍니다. 이렇게 범위를 정하고 Shift 커맨드 R 누르시면 엑스포트 창이 뜹니다. 경로를 먼저 지정해 주시고 저와 똑같이 FL 스튜디오의 기능을 최대한 활용해 높은 음질로 설정해 주시도록 합니다. 원하시는 위치를 정하신 뒤 저장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프로젝트와 mp3 파일이 따로 저장되어서 언제든 나중에 수정하거나 다시 파일이 필요할 때 불러올 수 있는 프로젝트 mp3 파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녹음에 필요한 장비, 템플릿, 그리고 FL 스튜디오로 해보는 기초 녹음까지 배워봤어요. 녹음을 하시기에 필수적이고 좋은 스킬들이니 익혀두셔서 음악 활동에 오래 적극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스튜디오 1을 키시고 빈 프로젝트를 만들어줍니다. 만들어줄 때 또 한 가지 팁은 샘플 레이트를 4.8로 설정해주시면 좀 더 안정적이고 좋은 음향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일단 프로젝트를 만들어줄게요. 녹음을 해야 되니 오디오 트랙을 만들고 본인이 쓰시는 마이크 채널을 입력합니다. 저는 마이크가 현재 5번 채널이라 인풋을 5번으로 설정을 할게요. 여러분들은 거의 대부분 1번 채널, 기본적으로는 인풋 레프트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먼저 다이내믹 마이크를 쓰시는 분들은 그냥 레벨을 올리시면 되고 저처럼 콘덴서 마이크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팬텀 파워를 먼저 키셔야 합니다. 이후 인풋 레벨을 잘 정하셔야 되는데 지금 정하는 인풋 레벨은 잘못 정하게 되면 추후에 돌릴 수가 없는 레벨이라 소리가 찢어지고 안 좋게 변형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맞춰야 되는 거냐면 인풋 레벨을 올리고 내리면서 노래를 불러봤을 때 가장 소리가 크거나 높은 곳에서도 스튜디오 1 미터가 여유가 생기도록 잡아주시면 좋습니다. 참고로 인터페이스마다 인풋 레벨을 정하는 곳들이 다 달라요. 저는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은 아마 돌리는 버튼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 본인의 인터페이스에 맞게 설정하시면서 따라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녹음 시 적절한 보컬의 위치는 팝필터를 제외한 마이크와 입의 거리가 약 10에서 20cm 정도입니다. 이렇게 마이크 인풋 레벨에 대한 설정이 끝나셨으면 트랙을 여러 개 만들어줍니다. 마이크 인풋은 무조건 하나만 켜주시고요. 하울링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트랙을 여러 개 만들어주는 이유는 오버랩 등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파트별로 나눠놓기도 편하기 때문에 트랙을 좀 여러 개 만들어줍니다. 네이밍도 잘 해주시면 추후에 데이터 관리가 잘 되고요. 이제 X 버튼을 눌러 믹서 창을 열고 만든 트랙들을 모두 잡고 마우스 오른쪽 키를 눌러 Add Bus for Selected Channel을 눌러 그룹화 해줍니다. 이 이유는 트랙들의 레벨이나 플러그인을 편하게 한 번에 컨트롤하기 위함입니다. 물론 그룹화 이후에 개별 컨트롤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오디오 트랙들의 아웃풋이 버스 1번, 옥스 트랙의 인풋이 버스 1번이므로 오디오 트랙에서 나와서 스테레오 아웃이 아닌 옥스 트랙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옥스 트랙에 EQ를 걸어줘 볼 건데 보컬에서 굳이 잘 쓰지 않는 아래 대역대는 좀 깎아주고 강조 대역대를 좀 부스트해줘서 청량감을 얻어봅시다. 다음은 컴프레서인데 컴프레서는 일반적으로 EQ보다 사용하기가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EQ는 고정적으로 셋업을 해놓아도 되는데 컴프레서는 레벨 정도에 따라서 매번 세팅 값을 바꿔서 사용해야 하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위에 보이시는 미터를 보시면서 적당히 걸 땐 리덕션 미터가 3 이하로, 대신 좀 과하게 컴프레싱이 필요하실 땐 3, 또 그 이상으로 거시면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보컬의 최종 레벨도 정해줍니다. 작다면 게인을 키워주고 크다면 게인을 줄여줍시다. 오토 게인은 끄신 상태에서 조절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샌드로 리버브를 걸어보겠습니다. 리버브는 어떤 걸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미터를 통해 리버브의 양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아까 컴프레서에서 레벨을 올리고 나서 레벨이 너무 커진 관계로 다시 옥스 트랙에서 레벨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옥스 트랙 샌드 트랙이 이 믹서 창에서 밖에 보이질 않으니까 불편하죠.
그러니 여기 오토메이션 버튼을 누르고 Add Remove 파라미터를 누르고 볼륨으로 추가. 이제 aux 트랙이 어레인지 뷰에서도 보이게 됩니다. 네이밍도 해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놓은 기본 세팅을 우리가 녹음이 있을 때마다 계속 만들기 번거롭잖아요. 그러니까 저장을 해놓아야 되는데 이걸 템플릿 저장으로 해두게 되면 내가 뭐 이번 곡을 녹음하고 또 나중에 다른 곡들을 녹음할 때도 계속해서 이 양식을 쓸 수 있습니다. 즉 템플릿 저장을 해주도록 합니다. 이제 템플릿 저장을 해놓았으니 프로젝트는 따로 저장을 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스튜디오 1을 키실 때 상단 상태 표시줄에 뉴송 누르시고 유저로 가시면 아까 저희가 만들고 저장해 놓은 레코딩 템플릿이 생겼습니다.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고 원하시는 MR을 다운받아 줍니다. 저는 전에 AI 대결 때 만들었었던 MR로 사용하겠습니다. 현재 소리를 들어봤는데 MR의 소리가 너무 커서 목소리가 작게 들립니다. 이때 현재 아래 믹서 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스터 레벨에서는 빨간색 경고가 들어오고 있으니 보컬의 레벨을 올리면 더 소리가 망가지겠죠. 그러니 MR 레벨을 낮춰서 보컬과의 상대 밸런스를 맞춰줍니다. 마스터 레벨에서도 여유가 있죠. 정상적으로 소리들이 모두 망가지지 않고 좋게 나온다는 신호입니다. 참고로 저는 현재 레코딩 트랙에 리전을 그냥 뒀는데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추후에 여러분들이 녹음을 하실 땐 녹음을 하시고 아래로 레전드를 옮기면서 차곡차곡 쌓아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녹음을 마쳤다고 가정하고 커맨드 S를 눌러 프로젝트 저장을 해주도록 합니다. 사실 제가 작업이 끝나고 프로젝트 저장을 말씀드렸지만 프로젝트 저장은 작업 시작 이전에 미리 정해놓고 저장해주시고 또 작업 중에도 커맨드 S를 생활화하셔서 계속해서 저장해주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하고 좋습니다. 자, 현재 프로젝트는 저장이 된 상태고 최종적으로 쓸 mp3 같은 음악 파일을 만들어 봅시다. X를 눌러 믹서 창을 다시 열고 마스터 스트립에 리미터를 걸어줍니다. 이 리미터를 거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냥 여기서 mp3 파일을 만들게 되면 다른 음악에 비해 소리가 작게 들릴 거예요. 그걸 일반적인 음악에 맞게 크게 만들어주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레벨을 올리실 때에는 리덕션 레벨이라는 걸 보시면서 올리시면 됩니다. 제가 추천하는 정도의 리덕션 값은 노래의 레벨이 큰 파트에서 재생해 보시면서 리덕션이 7을 넘어가지 않게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이상 넘어가게 되면 소리가 많이 둔탁해지고 뭉개지게 됩니다. 마스터 스트립에 걸린 리미터는 MR과 보컬에 둘 다 걸린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mp3화 시킬 부분을 정해야 되는데 루프 레인지로 시작점과 끝점을 설정해 줍니다. 이렇게 범위를 정하고 커맨드 E를 누르시면 익스포트 셋업 창이 뜹니다. 현재는 웨이브 파일을 만들 게 아니니 웨이브는 체크 해제 해주시고 mp3 클릭 세부 설정이 뜨는데 저와 똑같이 스튜디오 1의 기능을 최대한 활용해 높은 음질로 설정해 주시도록 합니다. 원하시는 위치를 정하신 뒤 저장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프로젝트와 mp3 파일이 따로 저장되어서 언제든 나중에 수정하거나 다시 파일이 필요할 때 불러올 수 있는 프로젝트 mp3 파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녹음에 필요한 장비, 템플릿, 그리고 스튜디오 1으로 해보는 홈 레코딩 세팅 방법까지 배워봤어요. 녹음을 하시기에 필수적이고 좋은 스킬들이니 익혀두셔서 음악 활동에 오래 적극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 또 더 재밌고 유익한 이야기들로 찾아뵙도록 하고 제 인스타 아이디가 영상 마지막 그리고 본문 내용에 기재되어 있으니 언제든 연락 주시면 음악, 음향 관련, 본 수업 관련 궁금한 점들 최대한 빠르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음악 교무실 지금까지 이미지 뮤직의 교무였습니다. 감사합니다.